비상 착륙으로 어쩔 수 없이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딘 프랑스 승무원이 있습니다. 해외 경험이 풍부했던 그녀가 인천공항에서 황당한 말 한마디를 외치고는 금세 얼굴이 홍당무처럼 새빨개졌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는 인천공항에서 왜 그토록 당황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곧 마주하게 될 엄청난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놀라운 감동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어 프랑스 승무원 엘로이즈 마르탱입니다. 오늘도 파리에서 도쿄로 비행을 하는 날입니다. 저는 도쿄에서 편안한 하룻밤을 보낼 생각에 마음이 무척 들떠 있었죠. 그때 동료 줄리가 다가왔습니다. 엘로이즈, 너 정말 부럽다. 도쿄 노선을 독차지하고 있잖아. 무슨 소리야? 나는 한국 노선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어. 요즘 한류 열풍 때문에 경쟁이 너무 치열해. 게다가 BTS 멤버들이 전부 전역해서 이제 완전체가 됐다는데. 정말 가보고 싶어. 줄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 문화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 K-팝, K-드라마, 한국 음식까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고 정이 많다던데. 승객들도 친근하게 대해준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줄리, 난 한국은 정말 별로야. 시끄럽고 무질서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 일본이 훨씬 세련되고 품격 있어. 정말? 요즘은 한국이 대세인데. 아니야. 나는 도쿄가 최고라고 생각해. 일본 승객들의 우아함과 절제된 예의를 보면 정말 감탄하게 돼. 그때 탑승 시간이 되어 승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퍼스트 클래스에는 일본인 승객들이 대부분이었죠. 50대 중반의 부부가 1A 좌석에 앉았는데 남편은 맞춤 정장에 고급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네이비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셨고요. 곤니치와 웰컴 투 에어 프랑스입니다. 인사를 건넸지만 남편은 차갑게 신문만 펼쳐보더군요. 부인도 짧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역시 일본인은 다르다. 이런 절제된 품이야말로. 마음속으로 감탄하며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다른 일본인 승객들도 마찬가지였죠. 모두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웃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고요한 캐빈이었어요. 이게 바로 선진국 국민의 모습이지. 줄리가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 하지만 그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중학생 시절 도쿄에서 들었던 일본 친구들의 목소리였죠. 한국 사람들은 목소리가 너무 크고 시끄러워. 예의라는 게 없어. 우리 일본인과는 정반대야. 감정적이고 거칠어. 정말 야만적이지. 어린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였던 그 말들이 지금도 제 안에 깊이 박혀 있었나요? 문득 불편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제가 가진 생각들이 단순한 편견은 아닐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일본인들의 품격 있는 모습이 바로 증거 아닌가요? 저는 다시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서비스에 집중했습니다. 도쿄 도착까지 2시간 남은 시점 중국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마지막 식사 서비스를 준비하던 저는 모든 일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만족감에 잠시 미소를 지었죠. 그때 1A 좌석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본인 남자 승객이 배를 움켜쥐며 얼굴을 심하게 찌푸리고 있었어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부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고 있었죠. 배가 너무 아파. 기내 방송으로 의사를 찾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식은땀은 더욱 심해졌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고통이 극에 달하자 그 우아했던 일본인 남성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 뭐 하고 있어? 빨리 뭔가 해봐. 저를 향해 반말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충격의 말을 잃었어요. 방금까지 품격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당신들 프랑스 항공사는 이런 것도 대비 안 해놨어? 말도 안 돼.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다른 승객들이 놀라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부인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미마생, 스미마생. 하지만 일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화를 냈어요. 퍼스트 클래스가 이 수준이냐며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거든요. 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때 기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승객의 상태를 확인한 기장은 즉시 비상 착륙을 결정했어요. 승객 여러분, 기내 응급 상황으로 인해 가까운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한국. 그토록 가고 싶지 않다고 했던 바로 그곳이었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을까요? 중학생 때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착륙 준비 방송이 울리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승객들의 안전벨트를 확인하면서도 가슴이 쿵쾅거렸거든요. 한국은 아직 휴전 상태잖아. 혹시 갑자기 사이렌이라도 울리면? 일본인 부인에게 좌석을 똑바로 세워달라고 설명하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릴까봐 애써 침착한 척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패닉 상태였습니다. 갤리로 돌아가 트레이를 정리하면서 손이 미끄러져 컵이 떨어질 뻔했어요. 제발. 하루만 넘지 말자. 한국 음식은 너무 매워서 못 먹는다던데 굶어야 하나? 장비를 고정하려는데 자꾸 실수가 났어요. 평소라면 5분이면 끝날 일이 2배로 걸렸거든요. 동료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설명할 수도 없었어요. 마지막 안전 점검을 위해 객실을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마치 미지의 세계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심장은 착륙하는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이 너무 낯설고 무서웠거든요. 기장의 안내 방송이 끝나자마자 저는 급히 1A 좌석으로 향했어요. 일본인 남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부인이 다급하게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저도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의료진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의사, 간호사, 그리고 최신식 이동 침대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의료진을 따라 공항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인천공항의 규모와 현대적인 시설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높은 천장과 거대한 유리창,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파리 득골 공항보다도 훨씬 웅장했어요.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바닥까지 반짝반짝 윤이 날 정도로 너무나도 깨끗했죠.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어요. 이런 시설을 가진 나라가 후진국일 리 없는데.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꿈틀거렸습니다. 의료진을 따라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는 거 있죠. 아무리 공항이 화려해도 정작 의료시설은 형편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진료도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잖아요. 프랑스나 일본에서도 병원 진료는 기본 몇 시간씩 걸리는데 한국에서는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할지도 몰랐거든요. 저는 정말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센터 문이 열리는 순간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CT 촬영기, 초음파 장비, 각종 응급처치 도구들이 파리의 최고급 병원보다도 더 첨단으로 갖춰져 있었거든요. 의료진의 움직임은 정말 전문적이었습니다. 일본인 환자를 침대로 옮기고 즉시 검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인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이건 뭐야? 언어도 안 통하는 곳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으라는 거야? 부인은 남편을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일본인은 계속해서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증상을 설명해? 이런 곳에서는. 그때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간호사가 다가와서 완벽한 일본어 발음으로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일본인의 입이 딱 벌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인 남자는 여전히 고통스러워했지만 간호사의 부드러운 음성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일본인은 이내 다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후진국에서.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한국 의료진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곧 정확한 진단을 내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인 의사는 여전히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간호사도 미소를 잃지 않고 환자를 돌봤습니다.
심지어 일본인의 무례한 말에도 전혀 기분 나빠하는 기색이 없었거든요. 검사가 시작되었고 놀랍게도 20분도 안 되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질환은 아닙니다. 고도 변화와 스트레스로 인한 복부 가스가 원인이에요. 약물 투여 후 2~3시간 정도 휴식하시면 완전히 회복됩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는 일본인 부부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서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저희 의료센터는 국제 인증을 받은 최고 수준의 시설입니다. 안심하세요. 그리고는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승무원분도 많이 놀라셨죠? 혹시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으세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신들을 무시하고 모욕한 일본인을 친절하게 돌봐주는 것도 모자라 아무 관계없는 저까지 걱정해주는 거였거든요. 간호사는 일본인에게 약을 투여한 후 편안히 쉴 수 있는 침상을 안내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서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실 때까지 2~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동안 승무원분께서는 공항을 편히 둘러보세요. 인천공항에 볼거리가 정말 많거든요. 환자분이 깨어나시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료진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일본인 부부가 휴식실로 향한 후 저는 의료센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거든요. 인천공항의 첨단 시설, 완벽한 의료진,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게 제가 알던 한국과는 너무 달랐어요.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어쩌다 마주친 모습이 아닐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꿈틀거렸습니다. 의료센터를 나서자 온몸의 긴장이 풀렸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따뜻한 커피 한 잔이 간절하게 필요했죠. 바로 눈에 띈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테이블에 앉았는데 옆 테이블 여성분이 갑자기 휴대폰을 그대로 두고 벌떡 일어나 나가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아, 휴대폰 가져가셔야죠. 어머,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요. 한국은 아무도 안 훔쳐가니까 괜찮아요. 여성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어요. 저는 멍하니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제서야 주의가 보였어요. 정말로 곳곳에 주인 없는 노트북, 가방, 휴대폰들이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놓여 있었거든요. 세상에, 이게 말이 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파리에서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물건들이 이렇게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다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은 위험한 나라라고 들었는데 이 광경은 도쿄보다도 평화로워 보였거든요. 다른 테이블들도 둘러봤어요. 한 남성분은 노트북을 켜둔 채 흡연실로 가더군요. 또 다른 여성분은 명품 가방을 의자에 걸어두고 카운터로 추가 주문을 하러 갔어요.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커피를 홀짝이며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20분 정도 앉아있는 동안 단 한 건의 도난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 갔던 여성분이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은 당연히 그대로 있었고요. 봐요, 말했죠. 한국은 이런 걸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다니. 정신이 돌아오자 줄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시작되기도 전에 휴대폰 너머로 줄리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엘로이즈, 여기 진짜 미쳤어. 빨리 와봐. 승무원 휴게실 찾기 힘들면 로봇 안내 서비스 쓰면 돼. 그러면서 에어스타라는 로봇을 추천해 주더군요. 통화를 끊고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로 하얀색 로봇들이 공항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죠. 반신반의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승무원 휴게실로 가고 싶은데요.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로봇이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앞장서기 시작했어요. 몇 분 만에 승무원 휴게실에 도착했습니다. 휴게실 문을 열자 줄리가 두 팔을 벌리며 달려왔어요. 엘로이즈, 일본인 승객은 어떻게 됐어? 단순한 복부 가스였어. 일단 배고프지 않아? 식사부터 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배는 정말 고팠지만 한국 음식은 모두 매워서 서양인들이 먹을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또 다시 제 발걸음은 무거워졌죠. 줄리가 신나게 제 팔을 끌고 가더니 휴게실 한쪽을 가리켰어요.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 뷔페처럼 화려하고 다양한 음식들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두려움이 더 컸어요. 비빔밥에 빨간 고추장, 김치찌개에 새빨간 국물. 보기만 해도 혀가 얼얼할 것 같았습니다. 떨린 목소리로 줄리에게 매울 것 같아서 도저히 못 먹을 것 같다고 말했죠. 하지만 줄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한식을 처음 먹을 때 똑같이 생각했어. 근데 괜한 기우라고. 그러더니 불고기를 가리키며 강하게 권했어요.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조금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을 꽉 감고 매운맛을 각오했는데 예상했던 지옥 같은 매운맛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혀끝에서 터졌거든요. 너무 놀라서 눈을 번쩍 뜨며 또 한 젓가락 떠먹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 음식이야? 이번엔 용기를 내어 가장 무서워했던 비빔밥에 도전했습니다. 빨간 고추장이 무섭긴 했지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순간 입안이 환해졌습니다. 매운맛은 전혀 없고 새콤달콤한 맛이 마치 교향곡처럼 조화롭게 어우러졌거든요. 신선한 채소들과 고추장이 만들어낸 그 맛은 지금까지 경험해본 적 없는 깊이였어요. 진짜 맛있지?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줄리가 갑자기 키오스크로 뛰어가더니 뭔가를 주문했어요. 몇 분 후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삼겹살이 나왔습니다. 고소한 냄새만으로도 침이 고였어요. 젓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는데 그 순간 정말로 세상이 멈췄습니다. 세상에 이런 맛이 존재한다고? 고소한 기름이 혀 위에서 폭발하면서 고기 본연의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씹을 때마다 육즙이 톡톡 터지면서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고기와도 차원이 다른 경험이었거든요.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정말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맛이 세상에 있었다니. 부드럽고 촉촉하면서도 깊은 풍미가 마치 입안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맛있죠? 처음 드셔보시는 것 같은데. 따뜻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한국인 승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진아예요. 한국 음식이 다 매울 줄 알았다는 표정이시네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 편견이 완전히 드러났거든요. 진아 씨가 친근하게 우리 테이블에 앉았어요. 혹시 인천공항 처음이시면 식사 마치시고 안내해드릴까요? 여기 정말 놀라운 시설들이 많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진아 씨를 따라 휴게실을 나섰습니다. 지금도 많은 것을 봐왔는데 뭐 더 구경할 게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인천공항이 연간 1억 명 이상을 처리하는 세계 3위 규모예요.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파리 드골 공항의 7천만 명보다도 훨씬 많고 제가 그토록 동경했던 도쿄 하네다 공항의 8천만 명도 가볍게 넘어서는 규모라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먼저 여기 들어가 보세요. 진아 씨가 문을 열어주자 고급 스파 같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무료 샤워실이었습니다. 수건부터 어메니티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파리 공항에서는 화장실 사용료까지 받는데 이런 시설이 24시간 무료라니. 한 곳에서 다음 곳으로 이동할 때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넵존이라는 무료 수면실, 캐리어를 끌고 지나가는 자율 로봇,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면세점까지. 파리 어떤 백화점보다도 크고 화려한 이 모든 공간이 공항 안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아 씨의 안내가 끝나자 온몸이 떨렸어요. 이 모든 최고급 시설들이 무료라는 게 도저히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입안에는 아직도 삼겹살의 놀라운 맛이 남아 있었어요. 친절한 사람들, 상상을 초월하는 시설들, 그리고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음식의 맛까지. 혹시 내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오랫동안 믿어왔던 생각들이 하루 만에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진아 씨가 마지막으로 추천해준 디지털 미디어 아트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파리는 세계 미술의 중심지잖아요. 피카소, 모네 같은 대가들의 작품을 보며 자란 저에게 디지털 아트는 인위적일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직 시간 여유가 있어 잠깐 둘러보기로 했죠. 그렇게 도착한 전시관, 전 발을 들여놓자마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LED 벽면에 한국의 사계절이 살아 숨쉬고 있었거든요. 벚꽃이 흩날리더니 푸른 여름, 황금빛 가을, 하얀 겨울로 변해갔습니다. 작은 상영관에서는 한국 전통 설화 애니메이션이 상영되고 있었죠. 가족을 위해 멀리 떠나야 하는 아버지와 그를 기다리는 딸의 이야기였어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릴 적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버지와 함께 본 유럽 동화가 떠올랐거든요.
외교관인 아버지는 항상 바빴지만 그날만큼은 저만을 위해 시간을 내주셨거든요. 화면 속 아버지가 제 아버지와 겹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한국에서, 그것도 제가 그토록 거부했던 이 나라에서 이런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내가 한국을 미워한 게 아니라 잘 몰랐던 것뿐이었을지도.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시관을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의료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본인 환자가 깨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의료센터로 돌아가니 일본인 남자가 벌떡 일어나 있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고 고통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 승무원 양. 미안해요. 아깨는 너무 아파서. 갑자기 정중하게 사과하는 모습에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의료진에게 막말을 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180도 달라진 태도였거든요. 그냥 형식적인 사과였죠. 병원비는 얼마인가요? 아니에요. 응급처치 비용은 없습니다. 의료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일본인은 당황하며 형식적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반면 한국 의료진들은 끝까지 따뜻했어요. 퇴원 안내부터 비행기에서 또 아플 때 대처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방금까지 자신들을 모욕했던 사람에게도 진심 어린 배려를 보였어요. 게이트로 걸어가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걸 믿고 살았구나.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인천공항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거대한 전광판에 세계 각국 항공편들이 표시되고 있었는데 유독 한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ICN 인천. 며칠 전까지 절대 오고 싶지 않다고 했던 바로 그 공항이었어요. 자리에 앉으며 가방에서 승무원 스케줄표를 꺼냈습니다. 다음 달 근무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도쿄, 파리, 런던. 항상 선호했던 노선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마음이 달랐어요. 손에 쥔 펜으로 조심스럽게 ICN 인천 노선에 별표를 그렸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요. 창밖으로 점점 멀어져 가는 인천공항을 바라봤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내키지 않았던 비상 착륙이었는데 지금은 떠나기 싫어졌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사람들, 놀라운 기술,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줄리가 옆에서 속삭였어요. 엘로이즈, 한국 정말 좋았지? 응. 나도 다시 가고 싶어. 스케줄표를 다시 펼쳐봤어요. ICN 노선 옆에 적힌 별표들이 유독 반짝여 보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지 지나치는 곳이 아니었어요. 제가 꼭 다시 가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프랑스 승무원 엘로이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편견은 진실을 가리는 장벽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날 때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편견 때문에 놓쳤던 경험이 있나요?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을 소개해줄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